구부의 소. 그렇게 백제군과 함께 천천히 서쪽으로 향하던 어느 하루, 구부는 흥미로운 것이라도 발견한 듯 갑자기 말에서 내려 달려갔다. 구부가 이른 곳에는 죽은 지 며칠 되었는지 파리가 잔뜩 꼬인 농부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피골이 상접하도록 야윈 소 한 마리가 주저앉아 있었다. 소는 필사적으로 꼬리를 휘둘러 제 주인의 시체에 달려드는 파리들을 쫓고 있어 구부는 그 모습에 빠져들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자 같이 말을 몰던 부여구가 구부를 재촉하였다. 그만 가지. 그러나 잔뜩 얼굴에 힘을 주고 있던 구부는 이를 들은 척 만척하고 소와 농부의 시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는 벼랑간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저리 가거라. 다음 순간 부여구는 입을 떡 벌렸다. 구부가 돌은 힘차게 소를 걷어찬 까닭이었다. 가뜩이나 다 죽어가던 소가 슬피 울어 갑자기 나타난 남봉꾼을 바라보는데 구부는 거듭 거세게 소를 걷어찼다. 연이은 발길질에도 원체 구부의 몸이 작아 소가 꿈쩍도 않자 구부는 나뭇가지를 주워 찌르고 돌을 주워 던지는 등 온갖 폐악을 부렸다. 결국 견디다 못한 소가 일어서서 그 자리를 피하고서야 씩씩대던 구부는 행패를 멈추고 돌아섰다. 그러나 구부가 등을 보인 순간 소는 어느새 농부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놈이. 구부는 다시 소를 쫓아갔고 소는 황소 고집이라는 말에 유래를 직접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에게서 도망쳤다가 농부에게 돌아가기를 끈질기게 반복하였다. 구부의 못된 장난질은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중단되었고 땀을 잔뜩 흘린 채 소를 노려보던 구부는 결국 졌다는 듯 고개를 젓다. 회군이다, 회군. 알 수 없는 소리를 던진 구부가 이번에는 농부의 시체에 다가갔다. 그러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절을 올렸다. 현인의 다스림이 깊어 감히 이길 도량이 없습니다. 살았으면 스승으로 모셨을 것을. 군사를 먼저 보내고 뒤에 남아 구부의 행동거지를 의아하게 지켜보던 부여구는 한참 생각하던 끝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온 구부의 등을 토닥였다. 소가 저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라 여겨 그리하였나? 그러나 구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리어 얼굴을 더욱 굳혀 심각한 빛을 보이니 부여구는 그것이 부끄러워 그런 줄로 여겨 한마디를 덧붙였다. 소 한 마리라도 가여워하며 목숨을 살리고자 애쓰는 마음이 보이기 좋다. 그런 것이 아니오. 전쟁을 한 것이오. 전쟁? 잠시 생각하던 부여구는 웃으며 물었다. 그래, 그래서 이겼나? 어찌 이기겠소. 내 나라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서로를 미워하는데. 부여구가 무엇라 더 물어보려는데 구부는 여느 때와 달리 퉁명스레 중얼거리고는 입을 닫아버렸다. 이후로 한참을 말없이 가다가 부여구는 돌연 무슨 생각이 난 듯 제 이마를 치며 구부를 불렀다. 혹 농부를 군주로 보고 소를 신하로 보았는가? 제 심중을 알아챈 부여구가 신기하였는지 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임금이 죽고서도 신하가 떠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이군. 일개 농부와 민물 주제에 너희 고구려보다 더욱 돈독한 군신의 정을 쌓는 모습이 불쾌했던 것이야. 부여구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차는 눈으로 구부를 살피며 재차 확인하듯 물었다. 이에 구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로 부여구도 무언가를 생각하니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야영지에 도착하여 침상에 몸을 눕힐 때쯤 문득 부여구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꿈과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꿈과 의지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있지 그들이 바로 군주이다. 군주는 신하와 백성에게 제가 품은 꿈과 의지를 보여주며 신하와 백성은 그것을 마치 제 것인 양 받아들인다. 구부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백제 장군의 달변에 숨을 죽였다. 농부는 풍작을 하리란 꿈과 의지가 있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살아가기만 하던 소는 그 꿈과 의지를 농부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소는 농부가 그 꿈과 의지를 향해 달려가는 내내 그와 함께 했을 것이며 마침내 달성하였을 때에 함께 즐거움을 누렸을 것이다. 풍작의 결과물은 소에게도 일정량 돌아갔을 것이며 그때 소는 마치 제 꿈이 이루어진 양 행복했을 것이다. 구부는 그저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다. 이제 농부가 죽었으니 소는 꿈도 의지도 잃었다. 그런 까닭에 갈 곳 또한 잃고 그 자리에서 과거의 기억만을 되새기는 것이다. 부여구는 말없는 구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신하와 백성에게 외면당하는 고구려의 태왕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고구려 태왕 사유는 저를 대신하여 제 어미와 동생이 보여준 고구려의 꿈과 의지를 억지로 꺾었고 그렇기에 군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홀로 남은 것이었다. 부여구는 어린 구부가 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한 것을 느끼고는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은 채 막사를 나섰다. 다음 날 일행은 백제의 서쪽 국경에 다다랐고 구부와 부여구는 진심으로 이별을 아쉬워했다.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옛나라 땅이라네. 오랫동안 길동무가 되어줘서 고맙소. 부여구 장군, 이제 헤어져야 하는군요. 끝내 자네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군. 묻지 않겠네. 그런데 어제 내가 해석한 소의 심정은 맞는 것인가?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소. 허허, 학자에게 인정을 받으니 내 마음도 썩 좋군. 하나 이건 알아두게. 나는 학자가 아닌 장군이기에 충실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야. 무슨 뜻이요? 학자란 말로만 세상을 따지기에 실상을 모르는 것이 많지. 결국 세상을 정돈하고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은 이 손에 든 한 자루 칼인데 말이야. 평소와는 다른 어법과 표정을 보이는 부여구의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를 놓치지 않은 구부는 다소 발끈하여 답했다. 일리가 있다고 하였지 온전히 맞다 하지는 않았소. 허허, 사실 그런 것에 맞고 틀리고의 판정은 없지 않은가? 만인이 만인의 해석을 할 테니 세상사람 그런 것 아니겠나만 겠나? 세상사람 그런 것 아니겠나? 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만 개의 세상이 있는 법이니까. 한데 학자란 참 우스운 사람들일세. 그중 하나만이 옳다고 평생을 말로만 우기며 살아가니 실상은 파리 한 마리 죽일 힘도 없으면서 말이야. 구부는 고개를 가로젓다.
천만에 학자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건 틀린 생각이요. 장군은 보이게 죽이고 학자는 보이지 않게 죽일 뿐, 둘 다 죽여야 할 자는 죽이는 법이요. 학자가 사람을 죽인다? 그건 내게는 허튼 소리로만 들리네. 두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조금도 지지 않고 맞섰다. 적당히 물러날 줄 모르는 나이인 구부는 그럴 법도 하였지만 부여구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말끝마다 구부를 도발하며 독소를 던져왔다. 장군은 자신보다 힘이 없는 자를 죽이지만 학자는 오히려 자신보다 강한 자를 죽이는 차이가 있으면 있을까? 학자도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요. 자네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나? 없어. 그럼 이제까지 한 말이 모두 허언 아닌가?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럼 앞으로는 할 수 있나? 죽여 마땅한 자라면 죽일 수 있어. 언제? 나이 60이 된 후에? 하하하하. 부여구는 구부를 조롱하며 크게 웃었다. 이런 부여구의 모습을 잠시간 바라보던 구부는 불쑥 한마디를 내었다. 오랫동안 길동무를 해주고 모연부와의 국경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뭔가 은혜를 갚고 싶소. 뭐라도 얘기해 보시오. 순간 묘한 표정을 얼굴에 떠올린 부여구는 한참이나 구부를 응시하며 희미한 미소를 짓다 갑자기 얼굴빛을 진지하게 굳히며 말했다. 연나라 모형황의 책사 가운데 성혜라는 자가 있지. 참으로 독하고 무서운 자라네. 성혜? 그 자가 없으면 우리 백제로서는 큰 근심 하나를 내려놓을 텐데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날더러 구를 죽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네만 자네가 하도 호기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말일세. 설마 그를 죽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말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지요. 뭐? 성혜라는 자를 없애겠단 말이요. 부여구는 얼른 두 손을 내줬다. 행여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게.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본 말이야. 내가 도리를 쫓는 학자이거늘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그대가 하도 물러나지 않기에 해본 소리일 뿐이야. 아니, 나는 하겠소. 구부의 목소리가 가장 단호해진 지점에서 부여구는 갑자기 말투를 진지하게 바꾸어 구부 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고는 큰절을 올렸다. 정 그러겠다면 꼭 부탁하네. 바로 뒤에 선 우왕의 표정이 더욱 시커멓게 변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부는 마주 엎드렸다. 내가 이번에 성혜를 죽이면 장군은 다음번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오. 그거야 이를 말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대화를 멈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어쨌거나 서로를 높이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기에 그들은 헤어짐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작별을 고했다. 떠나가는 구부의 등뒤를 가만히 지켜보는 부여구에게 부장맞고 해가 다가와 물었다. 어리지만 인재가 아닙니까? 그럼 대단한 인재지. 한데 성혜라니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첫 봐서는 두 분이 무척 정이 든 것 같은데 어찌 저 어린 소년을 사지로 보내십니까? 부여구는 빙긋 웃었다. 재밌지 않겠나? 저만한 인재에 천운 또한 따라줄는지.
정말 저 어린 소년이 성혜를 죽이려 들 걸로 생각하십니까? 나 또한 궁금해. 두 갈래 길 중 저 아이가 어떤 길로 갈지. 두 갈래라면 하나는 피하는 거다.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성혜를 죽이는커녕 찾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저 아이는 내게 평생 마음의 빚을 안게 된다. 굳이 내가 엎드려 절을 한 건 빚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야. 저 아이는 평범한 학자가 아니야. 못해도 대장군이나 재상이 될 아이지. 장차 고구려의 동량이 될 자이니 내게 평생의 빚을 지워놓는 거야. 생각만 해도 유쾌한 일이 아닌가? 또 하나는요. 성혜를 죽이려다 그 자신이 죽는 거다. 어리지만 진실된 걸 보아 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나는 친구를 잃지만 백제는 큰 득을 보는 것이야. 장차 저 아이가 고구려의 동량이 되면 고구려는 감당 못할 나라가 될 테니까. 저 어린아이가 장차 대장군이나 재상이 된다고요? 부여군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는 보통 사람과 아예 싹이 달라. 저 어린 나이에 칼을 쥐지 않았어도 칼 든 무사보다 강하잖아. 평생 칼 한 번 못 잡아본 소년이 성혜를 죽인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저 아이를 죽이는 게 맞아. 장군님께서는 정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그가 죽기를 바라시니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죽으면 그뿐이고 살아남으면 내 친구가 되는 거야. 부여군은 눈에 아득한 구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웃음을 머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지 쓸쓸하고 후회스러운 표정을 떠올리곤 했다.